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기를 보신 분들은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반도체 대형주만 움직이는 장인 줄 알았는데 삼성전기가 장중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주가는 162만 9천 원까지 올라왔고 시가총액은 1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 움직임이면 단순한 낙폭과 대반등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삼성전기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AI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HBM만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GPU와 HBM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버가 커지고 전력이 늘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오가면 그 안에서 전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부품이 필요합니다. 바로 MLCC입니다. 쉽게 말하면 MLCC는 AI 서버 안에서 전기의 떨림을 잡아주는 아주 작은 안전장치입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할 때 그 심장 박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미세한 완충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기 급등은 바로 그 작은 부품의 가치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강하게 움직인 이유는 몇 가지가 겹쳤습니다. 먼저 AI 슈퍼사이클 수혜 기대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반도체 업황이 벌써 고점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메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대 신호를 줬고 마이크론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이 흐름은 삼성전기에도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GPU와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부가 MLCC, 패키지 기판, 실리콘 캐패시터 같은 핵심 부품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 시장이 오늘 삼성전기를 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투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삼성전기는 반도체 대형주 뒤에서 조용히 수혜를 받는 부품 대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계약입니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대형 기업과 MLCC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별도로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도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계약 금액 때문만이 아닙니다. AI 서버용 부품은 일반 전자제품 부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용 부품은 경기 사이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수요가 좋으면 늘고 소비가 둔화되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용 부품은 다릅니다. 고객사가 한번 설계에 넣으면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된 업체를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AI 서버는 작은 불량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공급 계약은 단순한 매출 뉴스가 아니라 고객의 설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삼성전기가 AI 서버 부품 공급망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증설 기대감입니다. 삼성전기는 부산과 세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보는 것은 단순히 공장을 더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부품 수요가 일시적이라면 기업은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산 능력을 늘리고 고부가 MLCC와 패키지 기판 쪽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지금이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과거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부품, 카메라 모듈, 일반 MLCC,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AI 서버용 MLCC, 패키지 기판, 실리콘 캐패시터로 사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삼성전기의 주가를 흔들었다면 앞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가 삼성전기의 주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변화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수급도 중요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 기준으로 프로그램 매매는 477억 원 순매수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만으로 오른 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이 삼성전기를 AI 반도체 확산 수혜주로 묶어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발간된 리포트도 19건이고 그중 매수 의견이 17건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74만 원대, 최대 목표 주가는 300만 원까지 제시됐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높아지고 분위기가 나빠지면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여러 증권사가 동시에 삼성전기의 이익 개선 가능성과 AI 부품 수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급등은 단순히 하루짜리 호재가 아니라 시장의 시선 변화가 주가로 터져나온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기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숨은 심장 부품입니다. GPU가 두뇌라면 HBM은 두뇌가 빠르게 생각하도록 돕는 초고속 기억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서버 안에서 전류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두뇌도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MLCC는 그 전류의 미세한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패키지 기판은 칩과 칩과 시스템을 이어주는 고속도로입니다. 실리콘 캐패시터는 고성능 반도체 주변에서 전력 안정성을 높이는 더 정밀한 부품입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이 작은 부품들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안 됩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재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장비가 커질수록 AI 서버 안쪽의 부품 밀도와 전력 안정성 요구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 수혜가 삼성전기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급등을 보고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8% 이상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좋은 종목도 하루에 크게 오른 뒤에는 장중 흔들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는 장 초반 강하게 오르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이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반도체와 AI 관련주는 기대감이 붙을 때 매우 빠르게 오르지만 차익 실현도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에서 봐야 할 것은 고점이 아닙니다. 장 후반에 얼마나 버티는지입니다.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단발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승률보다 중요한 건 상승의 질입니다. 진짜 강한 종목은 장 초반에만 반짝하지 않습니다. 밀려도 다시 받아주는 힘이 나옵니다. 앞으로 삼성전기의 전망을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AI 투자 불안이 완화되고 빅테크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삼성전기의 MLCC와 패키지 기판 수요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고 하반기에도 고부가 부품 비중이 올라간다면 시장은 삼성전기를 단순 전자부품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부품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과 세종 증설 뉴스가 단순 투자 부담이 아니라 미래 수요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뒤에 있는 보조 수혜주가 아니라 AI 서버 공급망 안에서 독자적인 프리미엄을 받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그림은 이것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수주가 이어지고 증설이 미래 성장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급등 이후 변동성을 소화하는 흐름입니다. 오늘처럼 8%, 9%씩 급등하면 단기 차익 실현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는 목표 주가 업사이드가 크다는 기대가 붙어 있지만 이미 장중 주가가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는 진입 가격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바로 추가 급등을 기대하기보다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지 봐야 합니다. 1차로는 오늘 상승폭을 얼마나 지키는지, 2차로는 장중 저점이 높아지는지, 3차로는 프로그램과 기관 수급이 며칠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같이 살아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삼성전기는 혼자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날 때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AI 투자 불안이 다시 커지고 미국 반도체주 반등이 하루짜리로 끝나며 국내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삼성전기는 오늘 급등분을 일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 증설 뉴스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비 부담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라인을 늘리는 것은 미래 성장의 씨앗이지만 동시에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시장이 수요가 계속 강하다고 믿으면 증설은 호재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AI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 증설은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AI 투자 사이클과 함께 봐야 합니다. MLCC 공급 계약, 실리콘 캐패시터 계약, 부산 세종 증설이 모두 좋은 뉴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뉴스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기대를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삼성전기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급등했다고 무조건 전부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뉴스가 붙었다고 아무 기준 없이 더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유자는 물량의
물량의 목적을 나눠야 합니다. AI 부품 성장성을 보고 길게 가져갈 핵심 물량이라면 하루 이틀 변동성에 전부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기가 실제로 AI 서버용 MLCC와 패키지 기판, 실리콘 캐패시터에서 고객 기반을 넓혀간다면 중장기 성장 논리는 살아있습니다. 반면 단기 급등을 보고 들어간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오늘 장 후반에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거나 프로그램 매수가 끊기거나 다음 거래일 거래대금이 줄면서 밀리면 단기 물량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삼성전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이 장기 성장 물량인지 단기 반등 물량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AI 슈퍼사이클 수혜, MLCC 공급 계약, 실리콘 캐패시터 계약, 부산과 세종 증설, 목표 주가 상향, 프로그램 매수까지 모두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가 많을수록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이미 8% 넘게 오른 자리에서 무리하게 따라가면 종목은 좋아도 매매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두 날이 맞습니다. 장중 급등 후 눌림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전일 대비 상승폭을 얼마나 지키는지, 프로그램과 기관 수급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전체가 살아나는지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기만 좋다고 가는 장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면 훨씬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속도보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급등을 보면서 이제 탈출 기회인가 아니면 더 들고 가야 하나 고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평단 근처까지 왔다고 무조건 팔 필요도 없고 목표 주가가 높다는 이유로 아무 고민 없이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삼성전기의 이익 전망이 실제로 상향되는지, MLCC 공급 계약이 추가로 이어지는지, 부산과 세종 증설이 시장에서 성장 투자로 계속 해석되는지, 그리고 오늘 들어온 수급이 며칠 더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반등하는데 거래대금이 줄고 수급이 약해지고 장 후반마다 밀린다면 일부 물량을 정리해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것도 전략입니다. 반대로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AI 부품주 전반으로 돈이 확산된다면 너무 성급하게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종목도 대응이 나쁘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오늘 삼성전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품주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부품과 일반 MLCC 경기 사이클에 묶인 종목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고부가 MLCC, 패키지 기판, 실리콘 캐패시터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은 삼성전기가 AI 서버 부품 공급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산과 세종 증설은 이 수요가 단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베팅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급등은 시장이 그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할 것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이 단기 흥분인지 아니면 실적 재평가의 시작인지 봐야 합니다. 결국 답은 수급과 실적에 있습니다. 오늘 이후 투자자들이 봐야 할 체크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오늘 상승폭을 장 후반까지 얼마나 지켜내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프로그램 매수와 기관 수급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2분기 실적이 실제로 컨센서스를 웃도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MLCC와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이 추가 고객 확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산과 세종 증설이 투자 부담이 아니라 성장 투자로 계속 해석되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심리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대형주가 살아나고 그 수혜가 삼성전기와 소부장으로 번지는 구조라면 삼성전기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주 반등이 꺾이고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진다면 오늘 급등분 일부를 되돌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오늘은 흥분보다 확인이 필요한 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 부품주처럼 보이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는 순간 MLCC, 패키지 기판, 실리콘 캐패시터는 핵심 부품이 됩니다. 오늘처럼 삼성전기가 급등하는 날에는 삼성전기만 볼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그래서 이 흐름을 매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기 같은 AI 부품주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AI 투자 뉴스 하나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흔들리고 그 수혜가 삼성전기와 소부장, 전력인프라까지 빠르게 번지는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강한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AI 슈퍼사이클 수혜 기대, MLCC 공급 계약, 실리콘 캐패시터 계약, 부산과 세종 증설, 프로그램 매수, 목표 주가 상향까지 여러 재료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뉴스에 취하면 안 됩니다. 오늘 상승폭을 지키는지, 수급이 이어지는지, 실적 전망이 실제로 올라가는지, AI 부품 수요가 계속 확인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살아있다면 삼성전기는 단순 부품주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핵심 부품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약해진다면 단기 급등 이후 변동성은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빠르게 흔들려도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